확률 들어가자. 이제 70조. 70쪽 1번 박스에 용어들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시행 뭐 했단 소리고,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없고, 사건 뭐 많이 들어본 얘기고, 그다음에 근원 사건, 전 사건, 공사건 있는데 여기 있는 표현들이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들이야.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이제 보자면 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래.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자연수가 나온다. 뭐 이런 뭐 전체겠지. 무조건 자연수니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거.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올 사건, 뭐 이런 거는 뭐 없는 거겠지. 뭐 이런 거고. 근데 실제로는 거의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2번에 이제 배반 사건, 여사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할게. 거기 보면은 1번에 합사건 나왔는데 이거 또는으로 연결된 거, 뭐 더한다 또는 뭐 합집합이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곱사건, 교집합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뭐 그림으로 연결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배반 사건은 이제 처음 보는 거야. 배반 사건은 뭐냐면 교집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소인 걸 얘기하는 거지, 집합으로 따지면. 배반 사건. 그다음에 여사건은 여집합 같은 거. 뭐 그리고 여사건이란 말은 뭐 여러 번 들어보기도 했었지, 우리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제 1번 바로 봐보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는 게 A, 홀수가 B, 사의 약수가 C래. 이 중에 이제 배반인 사건을 고르래. 배반인 건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A, B, C 중에 겹치는 거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A는 짝수니까 2, 4, 6, B는 홀수니까 1, 4, 5. 일단 A랑 B가 배반이겠네. 그러겠지? 근데 C는 4의 약수 1, 2, 4야. 그럼 홀수도 껴있고 짝수도 껴있어서 얘는 배반인 게 없을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잠깐 보면, 이번은 1부터 8까지인데 8장 중에서 한 장을 꺼낼 거야. 근데 6의 약수, 지금 A라는 놈은 6의 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 2, 3, 6이 될 거고, A와 배반, 자,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우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A와 배반인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물어본 게 아니고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물어봤어. 사건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이거 우리 옛날로 치면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 뭔 얘기냐? 자,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A가 1, 2, 3, 6이야. 그럼 A와 배반이어야 되면 A와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럼 A와 배반일 원소가 뭔지를 봐볼게. 원소가 뭔지를 봐볼게. 집합 용어로 쓰는 거야. 원소가 뭔지를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4, 5, 7, 8이 이제 A와 겹치지 않은 놈들이겠지. 그러면 4, 5, 7, 8 해서 4개라고 하면 안 된다가 포인트인 거야. 여기서는 A와 뭐 배반이 되려면 누구누구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A와 배반인 사건을 물어본 거야. 그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B라는 사건이 4여도 되는 거지. 4여도 A랑 배반이야. 4, 7 이래도 A랑 배반이고 4, 5, 7, 8 4개가 다 있어도 A랑 배반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A와 배반인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사건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집합의 개수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고, 즉 4, 5, 7, 8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이해됐지? 우리 집합 문제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냥 집합 문제로 바꿔보면 전체 집합이 1에서 8까지고 집합 A가 1, 2, 3, 6이다. 근데 이거
이거다. 그럼 A랑 B의 교집합이 없다. 그럼 서로 소란 얘기지. 이거인 집합 B의 개수 뭐 이런 걸 물어봤어 만약. 그러면 A와 겹치지 않은 게 4, 5, 7, 8인데 그럼 4개다 이런 식으로 안 하지. 4, 5, 7, 8로 이루어진 집합 B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얘는 뭐 4도 되고 5도 되고 쭉쭉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4, 5, 7, 8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서 원소가 4개니까 2의 4승 해서 16개가 될 텐데 여기서는 하나는 빼줘야겠네. 왜 하나를 빼줘야 될까? 답은 15개가 될 텐데 왜 하나를 빼줘야 될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인데 잠깐만. 여기서는 이걸 안 빼줘도 좀 그렇잖아요. 미안. 여기서 일단 답은 16개가 답이야. 이 문제에서는. 잠깐만. 이 문제 표현이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내가 아까 하나를 빼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공집합을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면 여기서 한 장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A와 배반인 사건 중에 공집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뽑는 거지. 그래서 그 공집합을 내가 빼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15개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문제는 표현이 약간 좀 덜 섬세한 것 같아. 이 문제는. 근데 너네가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런 표현이 섬세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고 공집합을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를 판단을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공집합을 빼라는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뭐 괄호 해가지고 단 뭐 아무것도 뽑지 않는 거는 뭐 뺀다 뭐라든가 뭐 이런 말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만 봤을 때는 표현이 조금 덜 섬세하긴 한데 여기서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어쩌고저쩌고 사건의 개수 하면 이거 집합의 개수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제대로 이제 들어가 보자. 자,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워가지고 일단 1번 박스에서 알아야 1번 내용에서 알아야 될 건 PA라는 표현.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P로 많이 쓰게 될 거야. probability야. 그래서 P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할 거다. 그다음에 2번 박스에서 수학적 확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놨는데 결국 전체분의 사건.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거지. 확률은 무조건 전체분의 사건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번 박스에 통계적 확률은 이따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른쪽에 4번 박스를 잠깐 봐보면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하고 들어갈 건데 1번 보면 PA라는 놈은 0에서 1까지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야. 확률이라는 건 1을 넘어갈 수 없어. 우리가 뭐 막 축구 같은 거 할 때 막 지고 있는데 시간 얼마 안 남으면 뭐 200%의 힘을 발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200%라는 건 원래는 없어야 돼. 확률이라는 건 100%가 끝인 거야. 그래서 확률은 이제 분수로 우리가 나타내다 보니까 1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제일 큰 게 1. 그 다음에 확률이 마이너스인 것도 없어. 그래서 0이 제일 작은 확률이 될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이래. 뭐 당연한 거지. 100%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니까 당연히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봐보자. 지금부터 풀 문제들은 어쨌건 경우의 수랑 똑같은데 전체분의 사건, 이 전체분에만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3번. 자, 주사위 2개. 자,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두 눈이 같을 확률이래. 자, 일단 주사위 2개를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될 거고 그럼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두 눈이 같은 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겠지. 두 눈이 같은 건 6개겠지. 1, 1, 2, 2, 3, 3 이렇게. 그래서 6개가 될 거야. 즉, 요 확률은 36분의 6 해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두 눈의 수의 합이.
합이 8인 거 찾으면 되겠다. 자, 일단 내가 여기서 주사위를 A, B라고 해볼게. 이래 놓고 두 놈이 합이 8이어야 돼. 그거 다 찾으면 돼. 그러면 1 다음은 안 돼.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5개가 되겠지.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5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여기 문제를 잠깐 보면 맨 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나와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끔씩 궁금해지는 게 이거지. 2, 6이랑 6, 2를 두 개로 카운트를 할 거냐? 하나로만 할 거냐? 뭐 이게 이제 가끔씩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문제에서 둘 다 카운트를 한 이유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 A, B라고 치면은 2, 6, 6, 2는 다른 거지. 이럴 때는 두 번 카운트하는 거고. 만약에 주사위에선 그런 게 안 나올 텐데 만약에 이게 뭐 똑같은 거다. A, B가 구분이 안 되는 놈이다. 그러면 2, 6이랑 6, 2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이럴 때는 한 번만 카운트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쭈르륵 쓰다가 이거를 두 번 해야 되냐 한 번 해야 되냐가 궁금하면 그걸 다시 보는 거야. 요 두 개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참고로 주사위에서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고 나올 거고 혹시 그런 말이 없더라도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일단 주사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면 두 개를 던졌을 때 전체가 36이 안 나와. 그냥 36이 나온다는 건 A, B 했을 때 얘가 1일 때 1, 2, 3, 4, 5, 6 2일 때 1, 2, 3, 4, 5, 6 해서 6 곱하기 6인 거거든. 근데 서로 같은 거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맞나? 아무튼 내가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주사위란 말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풀었는데 이제 틀린 거야. 이해가 너무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이런 얘기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빠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다는 얘기 했나? 뭐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학원 강사였는데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인간이 없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막 일타 강사 같은 사람이었어. 아무튼 뭐 그런 양반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아빠한테 배웠었고 아빠한테 배운 거에다가 내가 이제 조금씩 플러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아빠한테 배운 노트가 지금까지 있어. 지금 막 와이프가 저거 좀 버리라고 보지도 않는 거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막 안 버리고 어디 처박혀 있는데 지금 뭐 아무튼 그때 당시에 내가 아빠한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야. 아니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같다는 거 아니면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빠가 주사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6도 안 나오고 모든 문제를 내가 막 다 찾아봤어. 주사위 관련된 걸 다 찾아봤는데 일단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엄밀하게 따지면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봤던 그 문제가 좀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아무튼 주사위는 어쨌건 무조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곱이 완전 제곱. 자, 완전 제곱수라는 얘기는 뭐 그냥 제곱수라고 해도 되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둘이 곱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주사위니까 제일 작아봤자 1 해서 1 곱하기 1 뭐 이게 나올 거고 제일 커봤자 36이겠지. 즉 제곱수로 나올 수 있는 게 1, 4, 9, 16, 25, 36 이렇게 이제 6개가 있을 거야. 그럼 2개 곱해가지고 이것들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찾아보면 되겠네. 자, 먼저 1 나오는 거 1, 1 요거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4 나오는 거는
1, 4, 2, 2, 4, 1. 뭐 이렇게 계속 찾으면 되는 거지. 9가 나오는 건 3, 3밖에 없는 거 같고 16은 2, 8 안 되고 4, 4밖에 없고 25도 5, 5밖에 없고 36도 6, 6밖에 없네. 이거 몇 개인지 쓰면 되지. 8개니까 36분의 8 해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니까 9분의 2.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이해됐지 이거? 지금 제곱수 나왔는데 제곱수 할 때 잠깐만 내가 해주고 싶은 확률이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니까 10초만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알고 있으면 언젠가 써먹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야. 자 지금 내가 홀수들을 적어놨잖아. 홀수들 1 하나만 냅두면 1이 나오지. 1에서 3까지를 더하면 4가 나오고 거기서 5까지 더하면 9가 나오고 7까지 더하면 16 나오고 9까지 더하면 25가 나오고 느껴지지? 즉 제곱수들은 홀수들의 합이다. 요거 알고 있으면 언제나 써먹을 수도 있어. 이해됐지 이거? 그래서 뭐 확률에서는 뭐 잘 안 나올 텐데 아무튼 제곱수들은 홀수들을 합쳐놓은 놈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6명이 있는데 A, B가 이웃하게 될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웃한 경우의 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전체 먼저 구해보면 전체는 6개니까 6팩토리얼이 될 거고 A, B 이웃하는 경우의 수 얼른 한번 구해보자. 자 이웃해라라고 하면 A, B를 묶어버리면 될 거야. 그 다음에 4개가 더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5명인 척 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2. 이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놈분의 요 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확률은 6팩분의 5팩 곱하기 2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6팩분의 5팩이면 6분의 1이다. 뭐 이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얘는 6분의 2가 될 거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자, 이거 뭐 순열 조합할 때도 뭐 이런 거 있었어. C와 T 사이에 2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지. 자,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전체 1, 2, 3, 4, 5, 6, 7, 8, 8개니까 8팩토리얼 될 거고 그 다음에 CT 사이에 2개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자. 자 예전에도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자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확통 쪽 공부할 때는 내가 이걸 직접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8개 블럭이 있고 일렬로 세울 건데 조건이 이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먼저 뭘 할까? CT를 가져오겠지. 일단 CT를 가져올 거야. C랑 T를 가져올 거고 사이에 2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남아있는 6개 중에 2개를 좀 가져오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2개를 가져올 거야. 요거 관련된 게 자 이 순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6개 중에 2개를 가져와서 배열까지 때려버리면 되니까 UP2가 되겠지 이제. 그러면 C 땡땡 T
CT라고 내가 애써서 만들어놨으니까 얘는 좀 같이 당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더 있지. 자 그러면 얘 5명인 척하고 배열을 해야 되니까 5팩토리얼 될 거고 그 다음에 묶었을 때는 어쨌건 지들끼리 왔다 갔다를 마지막에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들끼리라고 하면 요 4개가 될 텐데 가운데 2개는 이미 배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CT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2팩 또는 2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해됐지? 요게 이제 CT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CT랑 TC 이렇게 2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확률은 8팩분의 이게 될 거고 이거 뭐 계산 한번 해보면 5팩, 8팩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8, 7, 6 나올 거고 6P2는 6, 5, 2 날라가고 날라가서 28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미친놈이네. 잠깐만. 얘가 5니까 얘가 5지. 다음에 5번. 자, 이건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 원탁이야.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 자, 뭐 똑같은 거 나왔네. 단 원순열이니까 이제 요거 생각해 줘야 되지. 원순열은 사람 수로 나눠준다 그랬는데 두 번째 배열부터는 직순열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 그것만 신경 쓰면 되지. 그래서 얼른 일단 전체는 7명이니까 7팩인데 사람 수로 나눠줘야 돼. 뭐 간단하게 쓴다면 6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거 상호장학감 봐보면 자 남자 2명 이웃해 그 다음에 여자 5명이 있을 거야. 그러면 총 6명인 척 하는 거니까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왔다 갔다 이때는 2분의 1 안 해준다. 뭐 요게 포인트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확률은 6팩분의 얘는 5팩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6 남고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됐지? 다음에 2번. 이것도 나왔네. 자,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 가족이 있고 원탁에 앉을 거고 부모님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그랬어. 자, 원에서 마주보고 앉아라. 뭐 하자 그랬어 우리? 도경이 기억나? 원탁에서 마주보고 앉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제일 쉬운 풀이다 라고 했었어. 응. 그렇지. 아빠를 화장실 보내라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전체는 6명이니까 6팩에다가 6분의 1, 즉 5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상황 한번 해볼게. 자 아빠를 화장실을 보냈어. 그럼 이렇게 일단 5명을 배열을 하는 거지. 그러면 5팩 5분의 1 요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빠가 화장실 갔다가 엄마 앞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 요 경우의 수는 얼마나 그랬지? 1이지. 자리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뭐 곱할 거 없다.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돼서 확률은 5팩분의 4팩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자, 지금 보면 결국 이제 확률을 구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냥 확률을 구하고 있는 것 뿐이야. 자, 5개 있고 중복 허용하고 네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짝수일 확률을 물어본 거야. 뭐 이런 것도 다 했던 거지. 짝수로 나오면 쉬운 거지. 뭐 3의 배수나 4의 배수가 나와야 그나마 좀 할만한 거고. 자, 일단 전체는 네 자리 만들 건데 이거 중복순열이고 아무튼 5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5의 4승이 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그냥 순열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이쪽에는 2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뭔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중복이 허용되면 여기 2가 들어가도 이런 데 다 2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 여기에도 5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만 2, 4, 2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면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될 거야. 그러면 확률은 5의 4승분의 2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분의 1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너무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7번 자, 이렇게 돼 있고 모음끼리 유탄. 자, 얘도 뭐 똑같이 하면 되는데 보니까 얘는 같은 것이 좀 있네. 같은 것이 O 있고 A 이렇게 이제 같은 게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고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요게 될 거. 그 다음에 모음끼리 이입하는 거. 자, 모음은 AAO가 되겠네. 이거 묶어버리고 나머지 3개가 더 있을 거.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4개인 척 하니까 4팩토리알에다가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확률을 구해본다면 얘는 전체분의 이게 될 거야. 2팩 뭐 똑같네. 그럼 날려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날리면 지금 7, 6, 5 나올 거고 여기 4, 3, 2 될 거고 3, 2 날리면 35분의 4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것도 뭐 너무 쉬운 거지. 그 다음에 8번. 흰색 건둘 초5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4개를 동시에 꺼낼 거예요. 이때 4개 모두 초록 4개가 나올 확률을 봐.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상황은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총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10C4 요게 이제 전체가 될 거야. 이해됐지 이거? 자, 그래서 항상 뭐 뽑는 거는 무조건 요게 이제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0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초록만 4개를 뽑아야 된대. 그러면 5개 중에 4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물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이럴 수는 있어. 10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흰색은 안 나올 거고 검은색도 안 나올 거고 여기서 4개가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세부적으로 쓴다면. 근데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안 쓰고 이놈만 써도 되겠지 이제. 이해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다. 그다음에 이거는 흰둘 검둘. 자, 흰둘 검둘도 똑같이 해보자. 10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흰색 중에 2개 나와야 되고 검은색 중에 2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몇 개 중에 몇 개 뽑을 때 확률을 물어보는 거는 그냥 약간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냥 식을 쓰면 끝나는 거야. 그냥 3번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 자, 10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흰 공 중에 2개가 나올 거야. 자, 근데 2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근데 나머지 2개는 검, 초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그 말은 검, 초 합쳐서 7개인데 그 중에 2개를 더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됐지 이거? 그래서 요 7시기는 검, 초 중 2개를 더 뽑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넘겨보자. 자, 9번 보면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이렇게 있고, 뭐 중복 활용한데 중복 활용한다 뭐 이런 말 이런 표현이 나와주면 땡큐지 사실.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조합이니까 해서 5송이를 할 건데 수선화 2개가 포함될 확률이야. 그리고 각 종류의 꽃은 5송이 이상씩 있다. 자, 이런 표현 각 종류의 꽃은 5송이 이상씩 있다. 이런 표현 나오는 이유는 몰빵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랬지. 총 5개를 뽑을 건데 각각 5개 이상은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몰빵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요 문제도 약간 표현이 좀 섬세하지 못한 문제인데 잠깐만. 이제 이게 표현이 뭐가 섬세하지 못하다 그랬니? 지금 이거 4개 중에서 5개를 뽑을 거야. 근데 수선화가 이 2송이 포함된다 그랬어. 이 말이 수선화는 2개만 있어야 된다인지 수선화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좀 애매하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해석을 보면 수선화는 2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 이런 거는. 이것도 좀 표현이 섬세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거야.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나오면 이의 제기를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짜 애매하거든.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만 표현하면 수선화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 수선화가 2개만 있어야 된다고는 안 했잖아 지금. 그냥 수선화 2개가 포함돼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요 문제는 해설 따라서 수선화는 2개만 포함돼야 된다 라고 이제 해석하고 풀자 우리는 지금은. 자, 그러면 전체 먼저 볼 건데 지금 보니까 프장, 수, 튤 요놈들을 A, B, C, D라고 하면 요놈들을 합쳐서 5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때 A, B, C, D가 0부터 가능하면 4HO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니까 뭐 가능해. 뭐 몰빵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전체는
4H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수선화 2개 포함하는 상황. 이거는 수선화를 내가 지금 C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더해서 3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얘는 3H3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은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표현이 수선화는 2개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했다면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현재 이 상황에서 수선화는 2개 이상이어야 돼. 얘가 2부터 가능한 상황인 거지. 그러면 2개를 먼저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2개는 미리 줬으니까 이렇게 돼서 4H3이 돼야 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지금 수선화가 2개만,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수선화가 2개 이상 이어야 된다고 나왔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표현이 섬세하진 않은데 어쨌건 2가지 다 할 줄은 알아야겠지 이렇게. 오케이. 고.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고등학생을 해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일단 나는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 왜냐면 평일에는 좀 늦게 출근을 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9시까지 출근을 한다면 나는 뭐 2, 3시까지 출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만 갑자기 아침에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항상 힘들었어.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밤에 놀기도 많이 놀고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고등학생들은 내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는 만약에 뭐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하자고 하는 게 좀 미안했단 말이야. 아 얘네도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게 힘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근데 문득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 평일에 맨날 9시까지 또는 뭐 어떤 학교는 9시 전까지 학교를 가는데 토요일에 뭐 10시, 11시에 나오는 건 오히려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평일에 막 9시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어나다가 토요일에는 1시간 더 잘 수 있잖아. 1~2시간 더 잘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 토요일 아침이 좀 힘든가? 지금요? 아니 지금 너 힘들어? 이거 말고 그냥 막 토요일 아침에 뭐 학원 가야 돼. 이 사실 자체가 나를 좀 힘들게 하냐? 뭐 이런 거지. 아니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아무튼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뭐 니네가 힘들다고 해서 수업 시간 바꾸고 그런 일은 안 생기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생각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뭐 그냥 토요일 오전 수업이 없는 상태라고 치고 현재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토요일 뭐 아침 10시에 수업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막 나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오냐 아니면 싫은데 하면서도 그냥 뭐 10시 뭐 이거 졸라 널널하지 뭐 이런가. 그래서 뭐 표정을 보니까 그만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일단 오케이. 봉영이는 보니까 좀 안 힘든 것 같고 송씨는 학교를 몇 시까지 가지? 8시 반? 평생은 9시지? 8시 반이 8시 반일걸요? 학교 다니고 있지? 원래는 8시 반까지인데 40분까지인데 30분까지 와야 되고 이제 또 바뀌었을걸요? 친구 얘기야? 다 바뀌었을걸요? 여기 학교 다 주변 다 8시 반으로 그래? 네,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을걸요? 그래? 갑자기 시작 시간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코로나 전에는 가끔씩 이렇게 학교 앞에서 물티슈 나눠줬었거든. 학원 이름 써진 거.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학생한테 몇 시까지 가냐고 물어봤어. 근데 8시까지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준비를 했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직접 나눠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제자들을 시키는데 이제 걔네가 뭐 시간 맞춰서 송신 앞에 가 있으면 내가 이제 차로 물티슈를 내려주고 이제 또 다른 학교 가서 또 내려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야. 다 내려주고 이제 나는 집에 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송신 8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한 명한테 8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힘든데 하면서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말에 꼬셔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고 왔는데 애가 좀 이상하대. 애들이 오긴 오는데 별로 안 오는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진짜 8시가 맞냐는 거니까 8시까지 등교니까 내가 7시까지 가라고 그러고 나도 7시인가 7시 반인가 하여튼 내려주고 이렇게 다른 학교로 가고 그랬었거든. 근데 애들이 별로 안 온다는 거야. 8시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뭐 몇 명 안 온 것 같대.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8시가 지났어. 이제 8시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뭐 물티슈를 300개를 줬다고 치면 뭐 반도 못 준 거야. 8시가 이미 됐는데 가지고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가 오더라고. 나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또 막 통화를 하다가 애들이 또 온대 갑자기. 알고 봤더니 고3만 8시까지 등교고 나머지는 더 늦게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러니까 뭐 3월달 이럴 때가 아니고 되게 늦은 때였어. 뭐 예를 들면 뭐 2학기였다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3한테는 나눠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 뭐 만약에 2학기여서 9월달이라고 치면 고3은 2달 뒤에 수능 보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의미 없는 애 고3만 장교생한테 다 주고 막상 1학년, 2학년한테는 별로 주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하필 내가 고3한테 몇 시까지 가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래서 다시 2학년 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디야? 그러니까 8시 넘었어? 어디야? 그러니까 저 지금 집에서 나갈 건데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이 좀 나라에서 정해줬으면 좋겠어. 똑같이. 그러니까 9시였는데 땡겨졌다는 거지? 8시 반으로? 아니 원래 8시 40분. 40분이었는데 30분으로 땡겨졌다고? 10분 땡겨졌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줄 알았네. 근데 풍생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아무튼 그 막 영교시 없애냐 어쩌고 하면서 9시 등교라는 게 막 생기면서 풍생이 내 기억엔 제일 먼저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는 뭐 8시,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풍생만 9시 뭐 이랬던 것 같아. 한 5, 6년 전에. 아무튼 평소에 8시 반까지 나가는데 11시 반까지 오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지? 오케이. 자, 2번 보면 500원짜리 8개가 있고 600원짜리 500원짜리 8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저금통 3개에다가 넣을 거야. 그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하나는 넣을 확률 이렇게 될 거고 동전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어. 여기서 지금 500원짜리라는 말은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동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동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지 지금 상황이. 똑같은 동전을 다른 저금통에 넣고 있는 거야. 똑따야, 똑따. 자, 똑따 뭐였지? 자, 그 네 가지를 내가 지금 다시 칠판 하나를 다 쓰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사진 보면서 복습해야 돼. 똑따는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그래서 생각 안 나면 그 간단한 예제들을 기억해 보면 돼. 떠올려 보면 똑같은 사과 10개를 3명한테 나눠준다고 했었어. 똑다야, 똑다가 중복조합. 그래서 이건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먼저 가보자. 전체는 지금 요놈을 여기
여기에다가. 근데 중복조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전체는 0도 가능한 상황이지 지금. 전체는 0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3H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갈 확률을 물어본 거야. 자, 요게 이제 A, B, C가 1부터 되는 뭐 그런 상황이겠지. 그러면 한 개씩 넣어버렸으니까 5개가 될 거고 3H5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 그래서 3H8분의 3H5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보면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 합쳐서 10개가 있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2개를 꺼낼 거야. 2개를 꺼낼 거고 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 짓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대로 나올 거야. 나중에 조건부합률이라는 단어까지 넘어가면 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게 나올 건데 미리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뽑을 때도 좀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 표현에 따라서. 자, 2개를 뽑을 건데 아무튼 뭐 몇 개가 있고 2개를 뽑을 건데 동시에 꺼낸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랑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냥 이 문제랑 아예 상관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구슬이 10개가 있고 근데 내가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3개를 뽑을 때 굳이 따지면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뭐냐면 동시에 3개를 꺼낸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10C3이 될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만약에 한 개씩 3번 꺼낸다가 있을 수 있어. 한 개씩 3번. 근데 여기에서 2개로 또 갈라져. 뭐냐면 한 개를 꺼낼 때 꺼내고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꺼낼 수도 있는 거고 한 개를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섞어서 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처음에 하나를 꺼냈어. 그러면 처음에 전체 10개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꺼낸 거야. 그다음에 이걸 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낼 때는 전체 개수가 몇 개지? 9개지. 버리면 8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확인하고 다시 섞어가지고 뺀다. 이거면 3번 뺄 때 전부 다 전체 개수는 10개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다른 상황들이에요. 동시에 3개 꺼내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1부터 10까지 써져 있는 게 있는데 3개를 꺼낸다. 근데 동시에 꺼낸다면 똑같은 걸 꼭 꺼낼 수는 없는 거지. 동시에 3개를 꺼내면 1, 2, 3 이런 식으로 꺼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하나씩 꺼낼 거야. 하나씩 꺼낼 때 만약에 보고 다시 섞어서 꺼낸다면 똑같은 걸 또 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일단 알고만 있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올 거야 이런 게. 뭐 이렇게 다시 넣고 섞어서 빼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빼서 버리는 걸 뭐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뭐 그런 용어도 있기는 있어. 어쨌건 그렇고 이렇게 이제 2개를 꺼낼 건데 이제 다시 넣고 뭐 이런 짓을 할 거래. 여기서는 아까 다시 넣는 거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뭔 얘기인지를 쭉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10개가 있어.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이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총 10개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2개를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 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왔네. 다시 넣고 좀 이따가 또 꺼내본 거야. 이번에는 검은색 2개가 나왔네. 다시 넣고 좀 이따 꺼내본 거야. 자, 그래서 쭉 해봤더니 세 번에 한 번꼴로 흰 둘이 나온 거야. 이때 흰 공이 몇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자, 요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데 통계적 확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확률이 있고 해봐야 아는 확률이 있어. 굳이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겠지. 뭐야, 3개니까 짝수는.
근데 이게 진짜로 딱 2번 했을 때 딱 한 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한 뭐 10,000번 해봤을 때 그냥 뭐 5,000번 근처가 나온다 뭐 요 정도가 되겠지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어쨌건 정해져 있는 확률이 있는 거야.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거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확률이 있어. 근데 너네가 체육 시간에 만약에 뭐 자유투를 쏠 거야. 근데 자유투를 쐈는데 내가 이거 자유투 넣는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아니, 해봐야 아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한 10,000번 넣어봤어. 10,000번 넣었더니 뭐 7,000번 넣었어. 그러면 내가 넣을 확률은 10분의 7인 거야. 요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번 해봐가지고 확률을 알아내는 뭐 이런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뭐 흰 공이 3개라고 치자. 흰 공 3개, 검은 공 7개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2개를 뽑았을 때 흰색 2개가 나올 확률은 내가 그냥 구할 수 있어. 전체 10개니까 10시 2분에 뭐 흰색 중에 2개 나와라 뭐 이렇게 아까처럼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흰색이랑 검은색의 개수를 모르다 보니까 개수 맞추려고 여러 번 해본 거야 이제. 여러 번 해봤더니 3번에 한 번꼴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즉 그 말은 뭔 소리냐? 흰색 2개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 요 얘기를 한 거겠지. 이해됐어 이 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일단 이거 개수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그냥 x개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10-x개가 될 거고. 그래서 개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2개를 뽑을 건데 흰색 2개가 나올 확률.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흰색 중에 2개가 나와야 돼. 검은색 중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안 쓸 거고. 요게 확률이 될 텐데 그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x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얼른 해보면 얘는 2분의 10 곱하기 9니까 45분의 2분의 x 마이너스 이게 될 거고 3으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15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뭐냐 30분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요게 이제 1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30 여기서부터는 그냥 때려 맞춰도 된다 그랬지. 확통 같은 거 할 때는 이거 굳이 전개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때려 맞출 수도 있어. 다 자연수들이니까. 그러면 6, 5, 30이어야 되니까 x는 6이다. 즉 흰색은 6개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통계적 확률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원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는 흰색 몇 개, 검은색 몇 개가 있다 라고 알려줬던 걸 개수를 안 알려주고 대신 확률을 알려주고 개수를 구해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하적 확률을 한번 봐보자. 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는 그냥 뭐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길이나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길이는 잘 안 나오긴 할 건데 뭐 이 길이가 전체가 10이야. 근데 이 중에 뭐 요만큼 길이가 2인데 전체 중에 뭐 요만큼 될 확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10분의 2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넓이라면 만약에 이런 거지. 요 넓이가 뭐 10이야. 근데 뭐 요 가운데 넓이가 3인데 뭐 내가 뭘 던져가지고 여기에다가 꽂을 확률 하면은 10분의 3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도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길이나 넓이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 1 봐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2고 어떤 점 P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A, B인데 이런 삼각형이 생겨.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본 거야.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자, 이거 딱 봤을 때 바로 느껴지면 좋을 텐데 이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이 점 P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둔각이 되려면. 참고로 여기나 여기가 90도보다 커질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각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둔각이라는 건 요 놈이 이제 90도보다 커진다는 얘기고. 그럼 P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여기가 90도보다 커질까? 그냥 간단하게만 도 한번 생각나는 걸 얘기해봐. 대충 저쪽에 있으면 될 것 같고 뭐고 이런 거. 오케이, 내가 대충 얘기할게. 자, 대충 생각해보면 P가 이런 데 있으면 둔각 안 되겠지.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예각일 거고 좀 가까워야 이제 둔각일 거야. 그럼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선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예각과 둔각의 경계선이라는 건 몇 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어? 90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즉 여기가 90도인 게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가 딱 90도가 되는 상황이 언제일까? 다행. 언제일까? 오케이.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 생각하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 이거 알고 있지?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 알고 있어. 즉 이런 반원 위에 있을 때가 90도겠네 무조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멀리 있으면 얘가 가까운 데 있으면 둔각이 될 거야. 그럼 둔각이 된다는 건 요 쪽 어딘가에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끝났네. 전체 넓이 중에 노란 놈 넓이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넓이, 요 넓이는 지금 반지름이 1짜리인 반원이니까 2분의 8이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8분의 8이다. 이렇게 되겠지. 지금 몇 분이야?